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3 시장조사 마켓 리서치 중에서 특별히 고객가치 검증 과정 중 시장조사의 프로세스와 시장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챕터 3 마켓 리서치 중에서 고객가치 검증 과정 중에서 1교시에 시장조사의 정의와 목적, 시장조사의 원칙에 대해서는 1교시에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조사의 프로세스, 시장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증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설계 및 실행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및 해석을 해서 마케팅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 의사결정에 대한 그리고 조사 목적을 정의한다라는 타이틀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 관리자들은 연구 문제들을 너무 넓지 않게 혹은 좁지 않게 신중하게 정의해야만 합니다. 마케터와 조사자는 문제를 정의하고 조사 목적을 공유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마케팅에 대한 조사 설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의 조사 설계를 보면은 먼저 자료 출처, 조사 도구, 표본 계획, 접촉 방법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볼 때 이러한 그 마케팅 조사 설계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하고 보는 이 과정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 출처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자는 1차 자료 그리고 2차 자료를 볼 수 있는데요. 혹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자료를 모두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자료는 마케터들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직접 접촉하는 개인 또는 회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2차 자료는 다른 사람들이 전에 수집해 놓은 정보들을 공급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자들은 보통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1차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도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차 자료를 조사함으로써 연구를 시작합니다. 2차 자료는 조사를 위한 시작점에서 비용이 적게 들고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오래되었거나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또는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차 자료가 가장 좋은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탐색즉 조사하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 다시 말하면 통계 자료라든지 여론조사 등 이런 자료를 말하는 거죠. 이 모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조사는 주로 2차 자료에 의존하나 관찰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1차 자료 또한 같이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엔 조사 도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케팅 조사자들은 원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주로 세 가지 조사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문지, 그 다음에 정성적 측정치, 그리고 마지막 기계적 장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설문지는 응답자에게 제공되는 질문들을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큰 규모로 시행하기 전에 주의 깊게 설문지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며 오류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지는 객관식과 주관식 질문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객관식 질문들은 모든 가능한 답을 구체화하여 해석하거나 또는 표로 만들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관식 질문은 응답자가 그들 자신의 표현으로 응답할 수 있고 특히 주관식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있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바로 탐험적 조사 이 부분들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표본 계획을 먼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본 계획이라 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볼 수 있겠지만 조사 접근 방법과 수단을 결정한 후에
마케팅 조사는 표본 계획을 다음에 세 가지 결정에서 기초해서 설계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본 단위인데요. 조사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먼저 보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규모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표본의 규모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본 추출 절차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응답자를 어떻게 선정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마케팅 조사 설계의 접촉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런데 접촉 방법은 일단 계획이 결정되면, 표본 계획이 결정되면 바로 마케팅 조사자는 어떻게 접촉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매일 인터뷰를 한다든지 또는 전화 인터뷰를 한다든지 또는 대인 인터뷰 혹은 온라인 인터뷰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자료의 수집이죠.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마케팅 조사의 자료 수집 단계는 일반적으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들면서 또 오차를 발생시키기 쉬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정보, 특히 수집이죠. 2차 자료의 경우에 관련된 홈페이지나 또는 공개된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자료의 분석과 해석으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가 문제 제기였고 마케팅의 그 다음에 조사 설계, 그 다음에 자료의 분석이었죠. 자료의 수집이었죠. 네 번째가 이제 자료의 분석으로 넘어갈 텐데 이 부분도 상당히 광범위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핵심만 잠깐 보면서 첫 번째가 시나리오를 분석한다든지 두 번째가 인과관계의 모형을 본다든지 세 번째가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는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케팅 조사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수집된 데이터들로부터 결과를 이제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조사자는 먼저 데이터를 표를 만들죠. 그래서 빈도 분포도도 만들고 잘 파악한 다음에 주요 변수의 어떤 평균과 분포를 또 계산하는 것도 살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사자가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든지 또 추가적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통계적 방법과 모델을 나름대로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시나리오 분석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사실 시나리오 분석은 복잡하고 급속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을 예측한다는 것은 개별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볼 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합적인 관계를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의 환경과 소비자의 변화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면서 변화하고 또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의 모형을 볼 수 있죠. 인과관계 모형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과관계 모형은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과관계 모형의 방법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거기에 원인에 대한 요인을 그 요인에 대한 변화에 따른 결과의 관계를 찾아서 그 결과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계열 자료 분석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계열 분석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배치된 숫자나 데이터들의 나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시계열의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 존재해 왔었고 또 어딘가에 저장되어서 처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받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결과로 끌어내는지 결과에 대한 평가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결과 평가 부분은 이 모든 문제 제기부터 마케팅 조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과 해석, 그것을 이용에 대한 부분과 함께 결과를 가지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결과를 평가한 후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 조사자는 경영자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 마케팅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련된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를 위탁한 경영자는 증거를 자료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경영자이지만 조사는 그 문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 방법에 따른 여러 가지 중에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보면요. 우편 질문의 장점은 뭘까요? 대인 인터뷰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면접자에 의해서 응답이 편중되고 왜곡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런 우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의 단점이 뭘까요? 응답률이 보통 낮거나 느리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전화 인터뷰를 볼 수 있겠죠. 정보를 빨리 접수하고 수집하는 것이죠. 응답자들이 이해 못하는 문제들을 명확히 하는 능력이 있고 우편 질문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뭐냐 하면 면접자는 짧게 인터뷰해야 하고 너무 개인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전화하는 것에 대한 또 소비자에 대한 혐오 증대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대인 인터뷰에 있어서의 장점은 뭘까요? 추가적인 질문이나 복장과 또 버디랭귀지죠. 버디랭귀지 같이 응답자에 대한 추가적인 관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단점은 뭘까요? 가장 비싼 접촉 방법과 있는데 더 많은 계획과 감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온라인 인터뷰는 어떤 것일까요? 웹에서 질문을 올릴 수 있는 능력과 배너를 만들고 채팅방을 후원하거나 참가자들을 채용하거나 또 조사하는 다른 테크닉을 빠르고 쉽게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장점은 뭘까요? 비용이 덜 들고 다양하다는 것이고 응답자가 온라인상에서 더 솔직하게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샘플이 작고 편중될 수 있고 온라인의 기술은 뭘까요? 온라인 조사는 기술적인 문제들과 일관성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편과 전화와 대인과 온라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는 마케팅 정보가 수집되고 또는 분석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마케팅 정보의 대상은 바로 고객은 물론이고 경쟁사, 채널, 그리고 마케팅 파트너들을 일컫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마케터는 마케팅 인텔리전스, 내부조사 마케팅, 외부 시장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조사 방법론의 사례 중에 머신 벤티지의 획기적인 시장조사 기술 오길비 어워드 수상에 대한 부분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나와 있듯이 기업용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의 전문 회사이고 또 최첨단 신경과학 지식을 통합한 독자적인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마케팅 그리고 제품 개발 분야에 혁신적인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을 혁신하고 브랜드 기호, 그 다음에 창의적인 영감, 그리고 소매 판매 시점에 디지털 메시지를 추출한 획기적인 시장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방법으로 마케팅 인텔리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의견, 즉 데이터나 또는 인사이트를 이끌어내어서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도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경쟁사와 시장의 전개 상황에 관한 공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 목적이 있다면 바로 전략적 의사결정을 개선하고 경쟁사 활동을 추적하고 더 나아가서 기회와 위협의 조기 경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케팅 인텔리전스의 이용 증가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내부 시장 조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 관리자들은 주문이나 판매, 가격, 비용 또는 재고 수준,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미지급금 등에 관련된 내부 기록 데이터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분석을 잘 함으로써 이 인포메이션 분석이죠. 이 정보를 함으로써 중요한 기회와 문제를 탐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나 또 제품의 데이터베이스나 판매원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조직화시키고 또는 이러한 것을 결합시키는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통계학적 방법 예를 들면 고객을 세분화시키고 또 트렌드를 파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유의미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통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내부 시장 조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시장 조사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부 마켓 리서치는 결과로서 나타난 데이터를 공급하는 반면에 외부 마켓 리서치는 일어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의 환경 변수들에 대한 일상의 정보를 얻기 위한 경영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절차와 원천이다. 이 원천의 집합이 바로 외부 시장 조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시장 조사 속에서 외부 시장의 질 향상에 대한 부분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수단으로는 놓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들을 탐지하고 보고함으로써 판매원을 교육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활동은 회사는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유통업자 또는 소매상 또는 다른 중간 거래상을 동기부여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윤리적 혹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네트워크화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고객에 대한 자문 패널을 조직하고 다섯 번째는 정부 자료에 대한 이 자원, 리소스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름대로 자료를 직접 모으기보다는 더 낮은 비용으로 외부 공급자로부터 정보를 구입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고객의 피드백 시스템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예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나 토론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